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오늘 송영주 서재의 북쌤은요, 평소 때 복장이랑 좀 다르죠? 정장을 입고 있는데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오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제 다이어리에 오늘의 할 일에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피곤하고 늦은 시간이긴 하더라도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했지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함께 해드릴 책은요, 좀 특별한 책이에요. 제가 책 읽기 좋은 날 북쌤을 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리고 엄선한 책을 보내드린다고 해서 선물 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받은 책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짠! 이 책입니다.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김정훈 쓰고 글이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저는 바닷가, 요 블라인드 이렇게 걷으면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바닷가가 보이는 서재에서 김정훈 교수님은 바닷가 작업실에서, 지금은 이제 저자죠. 김정훈 저자. 이분은 바닷가 작업실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이 몸으로 제안하는 슈필라움의 심리학. 슈필라움. 전 처음 들어봤어요. 독일어 놀이와 공간이 합쳐진 슈필라움은 우리말로 여유 공간이라 번역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 이걸 권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슈필라움은. 저는 이곳이에요.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창문 열어놓고 막 불어오는 그 바람에, 물론 이 여수 바닷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람에 좀 마음이 좀 힐링되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창조적인 것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을, 이 영상을 보면서 나한테도 그런 공간이 있나?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평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곳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필라움을 꿈꾸며 살아온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조선일보의 김정훈의 여수만만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그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내 혼란의 시간은 글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림도 글의 주제에 맞게 매번 직접 그렸다. 결코 잘 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바닷가 작업실에서 혼자 끙끙대며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라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림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마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2018년 초 충동적으로 구입한 여수 남쪽 섬의 미역 창고를 내 작업실로 개조하기로 한 것이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야 하는 작업실 이름을 폼나게 지었다. 미역 창고. 정말 미역 창고였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름다움의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라는 의미가 부여된 미역 창고입니다.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해야 한다고 미국 심리학가의 닐 로스 교수는 주장한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쉽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단 한 가지 변인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이야기이다. 안 한 거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일은 고작 몇 퍼센트일까요? 고작 4%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아주 사소하거나 전혀 내가 손쓸 수 없는 일, 96%라는 이야기다. 1년에 300일 이상을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볼 수 있는 여수 바닷가의 내 화실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96%의 걱정거리가 희한하게도 천안 근처에만 오면 한꺼번에 밀려오며 불안해진다. 그 이유가요. KTX를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수에 이렇게 작업실에 오실 때 들판에 생뚱맞은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천안을 지나면서 심리적 상황이 그렇게 급변한대요. 근데 그러한 거는 96%는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몇 퍼센트라고요? 4%. 공연한 불안에 대처하는 내 나름의 해결책은 걱정거리의 내용을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다. 저 이거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한쪽은 걱정거리 갖고 계시고 또 한쪽은 이렇게 듣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뭐지? 라고 한번 노트에다가 써보실래요? 저도 이 방법을 한 번씩 쓰는데 김정은 작가님도 이걸 쓰고 있네요. 이 방법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붙여 적다 보면 걱정거리는 개념화된다. 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바로 깨닫게 된다. 불안과 걱정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가 주위에 참 많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한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인가? 96%의 쓸데없는 걱정에서 자유로워야 성공한 삶이다. 자주 웃고 잠 푹 자는 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참 멋지세요. 나는 책을 사려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 중에는 신기할 정도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책 한 권은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는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이 굉장히 많고 책장에 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걸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면 10이면 9이 꼭 물어보신대요. 이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말문이 꽉 막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책은 다 읽고 책장에 꽂아 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읽으려고 책장에 꽂는 겁니다. 책장에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볼 때마다 삶의 의욕이 팽창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 이거 참 공감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분에 비하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앞으로 읽을 책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책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책 장식이 다른 과시용 인테리어보다는 훨씬 착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책 장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쌉니다. 비싼 그림 한 장 걸어놓는 값이면 책으로 벽 하나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도 많이 사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저자분들과 출판사분들과 많은 분들의 수고에 비해 책값은 진짜 착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책방송을 10년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책값이 많이 싸요. 저보다 먼저 많은 걸 경험하셨고 저보다 더 이 세상을 더 많이 살았고 더 지혜롭고 많은 일을 겪은 그런 분들이 진짜 10,000원대로 이 많은 거를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몸이 튼튼할 때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사고 싶어서 그럽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좋은 책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니 좋은 책을 사기 위해 그동안 영어, 일본어, 독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외국 여행 가면 책방만 돌아다닙니다. 책을 사지 않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여행의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줄을 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칸쿤을 다녀왔을 때 애틀란타 공항에서 서점이 작은 서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책 2권 샀어요. 2권. 근데 이렇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갖고만 있는데 외국 나가서 처음으로 산 책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제가 한 3주 전에 책을 사고서 이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 김정훈 작가님은 이미 이렇게 해외여행의 의미를 두고 계시는구나. 진짜 공감대 형성이 요만큼, 왜냐면 저는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샀고 이분은 영어, 일본어, 독일어. 그래서 책을 사지 않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서 와, 참 멋진 분들 이 세상에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참 힐링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여기에 이분의 요 사진을 보면서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이실래나? 네네. 미역창고 여기 여수 남쪽 끝에 갈 때요. 이 배에 혼자 계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이런 모습으로 가시는 거, 이렇게 사진에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시면서도 참 내공도 있으시고 멋있다. 이분 지난 50년은 밀려 살았으니 앞으로의 50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교수를 그만둔 지 벌써 8년째입니다. 라고 써 있네요. 정말 쉼터 같은 책, 마음이 힐링되는 책, 그리고 저한테 딱 각인됐던 슈필라움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도 이 영상을 지금 거의 다 방송 촬영 끝났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의 슈필라움, 공간 좀 작으면 어때요? 방석이라도 하나 놓고 나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서 좀 쉴 수 있는, 그러면 좀 창조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뭔가 그 생각의 기술도 더 나올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정말 쉼터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슈필라움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면서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여러분들의 슈필라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